양광통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8월 26일 장전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인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이렇게 새벽에 급하게 영상을 킨 이유가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25일자에서 가격 기준을 넘겼으니까 결국에 오늘자부터는 투자 경고 딱지가 떼지고 슈팅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건데, 지금 갑자기 이 공시가 뜬 거예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 공시가 뜬 겁니다. 근데 재지정 예고 공시의 지금 조건이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최초 판단일이 8월 27일이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루씩 수년을 시켜가지고 9월 8일까지로 지금 제한을 걸어버린 상황인 거예요. 아니, 이제 해제를 하나라고 했더니 또 한 2주 정도의 또 제재가 걸려버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게 더 안타까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8월 말에는 MSCI 리밸런싱까지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여기에 리밸런싱 앞두고 패시브 자금 유입 이용해가지고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림을 만들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해제일을 앞두고 딱 2거래일 동안에 양매수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건데 뒤통수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 가격의 기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자면요.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1번, 2번은 해당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8월 25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인데 25일 종가가요. 13,500원이고요. 10일 종가가 또 뭡니까? 우리 투경 때문에 계속 이거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 계속 만들었었던 가격 14,040원이잖아요. 여기에 제한이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이 뭐냐면은 T-2일, 2일 전날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다. 자, 그러면 27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5일 날 기준으로 해서 40%까지 여러 개 한번 생기죠. 그럼 뭡니까? 개장하고 나서 이미 이 기회를 잡아서 한 번에 장대 양봉을 허락을 하겠죠. 올려놓고 근데 뭐 해야 돼요? 장대 양봉이 뭐 짧으면 상관없겠지만 짧으면은 27일 기준에도 좀 올려 세울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긴 장대 양봉이 나와버리면 27일에 다시 주가를 어떻게 눌러버려야 돼요. 왜? 가격 제한폭 40%에서 꽉 맞추게 되면은 또 언제 또 뒤통수를 때리는 공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핸들링을 하려면은 당연히 전날 20%대 올려버리면 그 다음날 밀리겠죠. 근데 10% 이내로 간다면은 27일이라도 어느 정도 가격에 여유폭이 생기고, 하지만 이걸 빠듯하게 채워냈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그 다음 거래일에도 이 거래일 동안의 판단일에 또 40% 제한이 걸리고 또 제한이 걸리고, 그래서 빠듯해질수록 결국 몇 거래일이 지나가더라도 또 다시 투경에 걸려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나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이 방향성들을 굉장히 양호하게 흘러갔어요. 수급 딱 들어오고 이 가격 조정 만들 때는 거래량 딱 죽여버리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여기에서 우리가 개장을 하고 확인을 해줄 게 공매도도 계속해서 거래대금을 줄여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공매도들이 이 거래대금을 다시 늘리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차장고에서 얘네가 수량을 줄이기도 했었지만 수량을 늘리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기 때문에 이들의 물량이 공매도로 넘어오는지 아닌지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세력들도 모르게 거래소에서 때려버리는 이 공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이 거래소의 돌발 공시가 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가격 변동 폭도 크게 만든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는 게 너무 어이가 없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주님들 수익에서 매도할 때까지 끝까지 동행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먼저 꼭 한번 눌러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결국에 주가 끝까지 동행해가지고 수익에서 여러분들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댓글에 수익이라고 두 글자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하나씩 댓글, 좋아요, 구독 이렇게 꼭 남겨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거래소가 도대체 갑자기 이 공시를 왜 띄웠냐? 그리고 이 세력도 이것 때문에 주가를 갑자기 변동성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럴수록
갈수록 더 깔끔하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다 어렵다,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대한광통신이 일단은 투자 경고 상태였단 말이에요. 투경이다 보니까 신용 물량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투경 해제일 전까지 딱 주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또 끌어올리는 모습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제 이후에 날아가겠다라고 기대를 했잖아요. 그럼 진짜 여기에서 신용 물량이 안 들어올까요? 아니죠. 외부에서 끌어다 당겼습니다. 스탁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탁론 제품은 이 신용거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을 통해서 5배짜리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요. 레버리지를 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스탁론 물량이 들어가가지고 수급 이상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시 날짜를 딱 보면은요. 오늘 올리죠? 그리고 내일 눌리면은 오늘자에서 그냥 투경 해제가 됐겠구나 라고 보고만 그냥 달콤한 양봉의 개미가 꼬여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까지 같이 꼬여내서 상방의 매물벽도 안 그래도 있는데 이걸 같이 털어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발적인 변동성은 세력의 주가 시나리오에 아무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하나 더 있죠.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전과 다른 게 뭐냐면은 실제로 실적이 지금 깔리고 있잖아요. 이전에는 인캡 아메리카 인수, 유상증자, 미국 진출이라는 이 기대감이 주가로 움직였다면은 이제는 실제로 북미 매출 비율이 18%에서 46%까지 올라왔고요.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북미 하이퍼스케일러 향해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864심 초고심 이 광케이블 납품까지 시작을 했잖아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시장이 볼 건 단순하죠. 대한광통신이 흑자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3분기에는 얼마나 이 흑자가 커질 수가 있느냐 이걸 보기 시작했다는 거. 그랬기 때문에 하방의 경직성을 가지고 추세를 유지시켜 줄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도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코닝에서의 광통신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들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광섬유랑 광케이블 공급망의 확보에 계속해서 돈을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도 지속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주,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더 커질 것이라는 이 실적의 기대감을 선반영을 시키는 주가가 핵심 포인트다. 3분기 실적 발표 당일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다시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실체가 있는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먼저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해지고 있는 게 비중 그랬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캡 아메리카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준비까지 완전히 판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 호재들을 그대로 반영시킬 가능성이 더 커질 거다. 그래서 거래소의 단순한 이 제한만 피할 뿐이다. 하지만 세력들의 목표 주가는 결국에 지금 투경에서 끝내버리고 말 거라면은 그냥 매매 거래 정지 받아버리고 그냥 투경을 그냥 씌워버리겠죠. 하지만 이들의 목표 주가가 더 높기 때문에 26일 이후에 27일에 또 투경을 회피하려고 누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달콤한 양봉이 떴다라고 해가지고 투경 해제되니까 날아가네 라고 고점에서 따라잡으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을 흔드는 모습들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내가 물량을 털리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광통신이 시가총액이 2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코스닥 시장에서 2조 원이 넘는 종목은 한두 명만의 동의로 만들어진 주가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전자, 빛과전자랑 다른 이유는 3, 4천억짜리 종목은 언제나 세력들이 한 방에 매집으로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어떤 세력의 한 파가. 그런데 얘네가 급등 이전에는 더 이게 시총이 낮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작전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시총 2조가 넘어가는 광통신 대장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단기적으로 작업 치려고 들어오는 물량들이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전체 참여자들의 의견과 심리가 모두 반영된 결과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가격이 중요 구간이냐 볼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 있기도 힘들고 핵심만 딱딱 메모해가지고 듣고 싶은데 또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한 방에 정리를 다 해뒀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위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010-8458-5563번으로 대광 타점
자, 요렇게 남겨주시고 문자 받아보시면서 타점 같이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과 함께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같이 봐야 돼 종목 추천까지 한 방에 정리를 해뒀으니까요. 내용이 조금 길다 보니까 자료집 형태로 보내드릴 건데 답장들이 번호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요. 010-8458-5563번 대광 타점 꼭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에서 수익 요렇게 꼭 세 가지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제가 정말 크게 돈 벌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요, 59배 폭등 가능한 빌 게이츠가 인수 대상으로 콕 집어둔 대박주입니다. 이 종목 차트 보시다시피 지금 역대급 전고점 돌파를 이제 막 뚫어내고 윗꼬리로 눌림목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시세가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급등점 폭착 지점이죠. 자, 여러분들 이 VIP 창구가 지금 매도를 하려고 주가를 올린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자리에서도 줄매집 중인 거 확인을 했고요. 실적이 주가에 가장 크게 폭발하는 타이밍이 바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타이밍인데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시작돼서 2025년부터 당기 순이익이 59배 성장하는 이 기업. 그런데 주가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요 지점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도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큰 종목인데요. 자, 실적이 계속 우상향해서 폭발할 때 결국 타이밍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타이밍 잘 잡아서 15,000% 상승이 나왔죠. 150배고요. 파마리서치 2,200% 20배 드시는 거예요. LIG 넥스원 얘도 타이밍만 잘 잡으셨으면 6,000% 60배입니다. 자, 이들도 보시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이 최고가들을 뚫어내면서 이런 어마무시한 폭등이 연출이 됐다라는 건데 제가 준비한 이런 대박주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전고점을 이제 막 뚫어낸 요런 초입 구간에 놓여 있는 위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재료도 대박이죠. 빌 게이츠가 작년 8월에 한국 방문한 거 기억하시죠? 당시 목적이 원전이나 SMR 쪽이 아니라 게이츠 재단의 글로벌 보건 협력과 관련된 내용 때문이었어요. 한국 정부랑 이 바이오 기업들이랑 협력 논의를 주요 목표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떠한 발표가 없었는데 일부 VIP 세력들만 아름아름 정보를 알고 매수를 잡아서 매집봉을 띄웠던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기업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빌 게이츠가 아버지를 알츠하이머로 잃었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1억 달러 하나로 1,400억을 투자를 하고 치매 완전 정복을 하겠다라고도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기존 제약업계와 다른 새로운 치료 접근법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작년에는 이 AI를 활용해가지고 치료법 발굴을 하는 연구에 100만 달러를 추가 지원도 했죠. 그래서 지금도 현재 상황에서의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인상을 한 것들이 모두 다 실패를 했습니다. 2025년도 11월에 위고비로 대박이 난 노보노디스크 아시죠? 여기에 세마글루타이드가 알츠하이머 임상 3상에서 질환 진행 지연으로 실패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 GLP-1에 대한 계열의 약물의 BBB 투과율이 낮아가지고 주요 실패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국내 제약회사가 의미 있는 성과 도출에 성공을 했어요. 이곳에서 기존 GLP-1 약물보다 높은 BBB 투과 특성을 보였다라는 이 성과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한 거고요. 이미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대면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치매 환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속도로 치매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무려 3배가 늘어났고 한국만 해도 2배로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하지 못한 걸 지금 해냈기 때문에 수조 원에 대한 기술 수출 이것도 나와줄 수가 있는 거고 빌 게이츠가 직접 파트너가 되어 협력하거나 지분을 사들이는 형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약바이오가 크게 터지는 이유도 무에서 유를 창출하기 때문이고 이 무일 단계에서는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적자인데 그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는 거고 결과가 나오면 그야말로 잭팟인 거죠. 지금 아직 임상 1상 단계인데요. 이게 이제 2상, 3상이 되어 갈수록 주가는 빠르게 폭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
그래서 이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타겟팅 정확도까지 높여냈기 때문에 시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 종목명과 매수매도 타점 전략까지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8458-5563번입니다.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로 남겨주시면은요, 바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 종목명, 매수매도 타점, 정확하게 가격 얼마 원 콕 집어가지고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미증시에서의 광통신주들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엔비디아가 이미 20억 달러 투자한 루멘텀의 주가가 대장으로 반등을 쭉 만들어줬습니다. 중간에 이 변동성을 만들긴 했는데 지금 다시 어때요? 열심히 영차영차 끌어올리면서 주가 추세를 유지해주는 모양새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루멘텀이 먼저 치고 올라와 주게 되면서 얘가 소강 상태에 잠시 빠졌을 때 이제 코닝이라던가 마벨이라던가 다른 광통신주 쪽으로도 수급이 이동을 한 모습이어가지고 대장주가 이 벌써부터 여기에서 끝나나 이런 움직임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루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2028년도까지 이 수주 잔고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흔들릴 것 없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질 때도 얘는 받쳐주면서 우상향을 유지를 시켜주려는, 그리고 가장 대장으로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 액티브 ETF에 광통신주가 포함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순자산 1조가 넘는 메가 ETF가 수익률이 무려 3자리 30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타임폴리오에서도 이번에 신규로 광통신 솔루션 기업인 루멘텀, 시에나, 저장 매체 전문 기업 이 샌디스크를 전략적으로 편입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 루빈 아키텍처 공개를 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저지연으로 전송을 하고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하드웨어 인프라 기업의 가치를 결국에 우량 섹터로 편입을 시키게 된 거고, 결국 여기에 편입을 시켰다는 게 우리의 입장에선 뭐가 좋냐? 패시브와 액티브의 매수세가 이어지게 된다. 아무리 액티브라도 종합지수 TOP에 이 추종을 하는 종목 포트폴리오를 단타하듯이 갈아치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편입을 시켰다는 게 이번 2026년 시장에서 광통신주가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을 포기할 만큼 더 큰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뜻이고, 이 상승이 당분간 큰 업종으로 부응하겠구나 이건 거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빨리 나온다고 해서 뭐 광통신이 대체가 됩니까? 아니죠. 더 많이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시세가 끝이 아니라 결국에 변동성이라는 건 모두 숨고르기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광통신 이미 주가를 올려낼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충분히 깔려 있는 상황이라서 이 명분 위에서 실제 주가로 움직이는 게 수급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개장을 하고도 이 외국인과 기관도 결국에는 해제 이후에 슈팅을 위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이들의 수급 포지션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우리가 이거를 체크를 꼭 하고 수급적인 요인은 장중에 포착을 해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력은 절대 감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반드시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매도 수량이 늘어나지는 않는지, 대차가 지금 들어왔던 물량들이 상환을 하지 않고 얘네가 여기로 넘어오지 않는지, 이걸 우리도 조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감으로 움직이지 말고 이 기준대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앞으로의 또 투경 재지정 예고까지의 그 시나리오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딱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의 수급 변동성, 우리의 조건 딱 3가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대응 전략 잡아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영상이 올라오기 전 아니면 영상을 놓친다라고 하더라도 그 해당 타이밍만큼, 이 분석만큼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 한 통으로 해당 정보들 놓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010-8458-5563번 지금 바로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서 대광 타점 꼭 남겨주시고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가장 적중률을 높여낼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활용을 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혼자서 하는 것보다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좋아요, 구독, 댓글만 잊지 말고 수익 이렇게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검색기 보이시죠? 이 검색기에는 제가 사용하는 보조지표 값인 OVB, 그 다음에 이 스토캐스틱, 그 다음에 RSI 이렇게 세 가지의 세팅 값들이 전부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시초가 돌파 종목 다음에 단기 수익 매매 종목 포착하는 그런 세팅 값도 전부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천여 개 되는 종목 중에서요. 이 당일 상승 모멘텀이 가장 유력한 종목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인데요. 미리 장전을 종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황의 영역 없게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5개 미만으로 급등주를 포착해서 띄워줍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은 딱 한 종목만 떠 있고 딱 한 종목의 승률이 바로 상한가 찍은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여러분들 상승 여력이 가장 강력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 시점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방식인데요. 이 종목들의 추후 급등 확률은 90%가 넘어갑니다. 자, 언제 매도하느냐의 이슈만 있을 뿐이지 열의 9은 다 올라가긴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나 휴대폰 그리고 증권사도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받아보시면은 바로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거 뭐라고 되어 있죠? 당일 상한가 포착이라고 되어 있죠. 당일 상한가 포착 검색식인데 이렇게 당일에 상한가 가능성이 유력한 종목만 장 초반 시간대에 우리 이 짜놓은 로직대로 이렇게 포착을 합니다. 다른 검색식처럼 조건 만족이 되면 띄워주는데요. 그러면 분봉에서 여기 까만 색상 화살표에서 매수 가능 신호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검색식에 종목이 포착이 되고 그 다음에 까만색 화살표. 자, 이 두 개가 동시에 겹치는 그 타이밍이 바로 매수 타점이에요. 지금 이거는 키움증권 기준 실제 포착 화면인데 키움증권 말고 다른 증권사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이게 조건 만족 시간인데요. 9시 2분 33초에 포착이 됐다라고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분봉에서 까만색 화살표까지 같이 떠 있는 거예요. 이게 3분봉이라서 봉캔들 하나에 3분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딱 뜨자마자 오전장 지금 11시 이전에 10시 반에 바로 상한가를 찍어냈어요. 그리고 살짝 풀렸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은 장 마감까지 가가지고 다시 상한가를 말아 올렸거든요. 그럼 우리는 일단 요거 뜨고 화살표 뜨면은 그냥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12시 안쪽에 오전장 안에서 이렇게 상한가 30% 수익 구간 터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어디를 팔든 다 수익 구간이 터치이기는 하죠. 장 마감 기준도 결국 이렇게 상한가를 찍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기는 했는데요. 상한가 포착 검색식인 이유가 있죠. 자,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이 상한가를 간 종목들을 하나씩 돌려보면은요. 사실 이렇게 따라잡기 힘든 갭상승 이런 종목들 제외를 하고 나서 얘네는 이런 심절주 이거 유통 비율도 26%밖에 안 되거든요. 자, 윙이포도 보면은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지금 상상인도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그쵸? 자, 해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거만 타점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따라잡기 힘들거나 아예 품절주를 제외하면은 딱 해인 하나가 가능했는데 그래서 해인 한 종목이 뜬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볼 거 없이 그래서 뜨면 잡으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다만 단타이다 보니까 비중은 작게 들어가서 빠르게 나와줘야 됩니다. 나 혼자 매매해서 실력 좀 더 늘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검색식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정신없이 이 종목 저 종목 깔짝깔짝 주워 담지 마시고 이 검색식에 찝히는 종목 몇 개 내에서만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열의 9은 급등 확률이 이 90%를 넘어가게 되니까 과욕 부리지 말고 매도만 잘 하시면 된다라는 건데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를 잡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등이 바로 나와가지고 도중에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10%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 이거에서 끊어 먹어도 잘 하셨을 거고 여기에서 다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도중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수익 구간 20% 이상에서 수익 먹으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둘 다 물론 너무 축하드리고 잘하셨어요.
근데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바로 장중에 이렇게 상한가를 말아 올렸을 때 여기에서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한가가 풀린 거잖아요. 누군가 팔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바로 이 타점에서 문자로 매도 사인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최대 수익을 먹으면서도 오후장 변동 감당 안 하고 오전장 내에서 수익이 상한가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시간대 보시면은.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5,700원 이상의 당일 상한가가 풀리는 모습이 나오고 주말 앞둔 금요일장이라서 시장도 밀어주기만 하는 장세도 아니고 홀딩하지 않고 목표가 이상에서 전량 수익 매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도 문자로 딱 받아보시면은 정말 더 쉽게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유튜브 업로드 시스템상 제가 이 파일이랑 타점을 따로 올리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위에 띄어져 있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 이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상한가라고 세 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필요하신 걸로 신청해 주신 걸로 알고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검색식 폭작 종목 매매 타점이랑 종목 대응 전략 공유 참여 모두 중복으로 가능하니까 각자 스타일에 맞게 받아보시고요.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공유를 해드릴 거라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신규 시청자분들도 반드시 좋아요와 구독 해두시고 이 구독자임을 인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셔가지고 검색식에서 뜨는 걸로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문자 등 이렇게 받고 진행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